안녕하세요. 생기부 주제잡기 핵심 키워드를 활용한 고교생활 디자인 수리 통계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수리 통계 분야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 수리 통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초 학문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수리 영역이고, 이 수리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까지, 또 이 통계는 경제 금융에서도 또 어떤 사회를 정책을 만드는 데도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니까 특히 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분야의 특성은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잠깐 멈춰 놓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학과 통계학과, 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어떤 응용 수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응용 수학의 대표적인 또 통계학과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눈으로 잘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 학과도 좀 보겠습니다. 관련 학과를 좀 보면 금융수학과 금융공학과, 데이터 경영, 데이터 계산, 빅데이터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보험, 수학 통계, 정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이 통계의 기반이 수학이고, 또 이 통계를 통해서 다른 정책들을 만드는데 보험이든 어떤 관련된 어떤 통계를 기반으로 한 사이언스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인재상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재상도 여러분 잠깐 화면을 멈춰놓고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쭉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 잠깐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보면 이쪽 분야에서는 AI부터 가중치, 개념, 경제, 계량부터 해서 해석, 확률, 회귀 분석, 그 다음에 회기까지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배, 작은 거인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생활기록부를 고민하고 만들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수학입니다. 자, 수학 쪽에서는 다항식 인수분해의 창의적 문제풀이를 발표한 학생이 있었고요. 또 수학의 필지상 수상한 교수님이 계셨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필지상에 대한 이해를 발표한 학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는 식으로 합성곱의 원리를 탐구한 학생도 있었고요. 칸칼라의 추측 탐구를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교내 수학의 날 체험 부스를 통해서 또 수학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수학 교구 활용 탐구한 학생도 있었고요. 수학실에 교구를 관리하고 정리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수학 교과부장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또 이 수학을 활용해서 과학수사에 활용되는 수학적 개념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한 학생도 있었고요. 괴델의 불완전성 공리와 메타 수학에 대해 탐구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수학 수업 시간에 수열과 조합이라는 주제로 수업 자료를 제작하기도 하고요. 확률과 통계 시간에는 교란 수열에 대해 귀납적으로 점화식을 추론, 연역적으로 일반화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미적분 시간에는 목세, 미분법 학습지를 만들어서 실제로 수업에 시연 학생도 있었고요. 또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탐구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기하 시간에는 벡터의 연산 지도안을 만들고 또 수업을 실현해 보기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독서 시간에는 미적분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 독서 활동으로 독서를 한 학생도 있었고요. 영어 시간에는 수학 탐구 일지를 영어 요약문으로 작성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진로 심화 탐색 프로그램 시간에 미분 방정식과 SIR 모델을 심화 탐구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통계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율 자료를 통해 미래 인구를 예측해 보기도 하고요.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사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통계 분석 활동 시간에 서울의 미세먼지의 통계 분석을 통해 이제 환경 문제를 고민한 학생도 있었고요.
통계, 빅데이터를 주제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통합사회 시간에 빈곤 기여 환경 문제에 대해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토론하기도 했고요. 또 프랜차이즈 업체의 매출 통계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해본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영어 시간에 코로나19 탐구 일지를 작성해 보면서 예방접종의 비율과 추이 분석을 학생도 있었고요. 또 자율교육과정 시간에 로즈 다이어그램 속 통계학적 원리를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개인학습 활동으로 청소년의 주식 투자를 주제로 해서 통계 분석 자료를 게시판에 붙여서 운영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데이터로 들어보겠습니다. 통계와 경제와 통계 관련 설문조사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주제 탐구한 학생도 있었고요.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 탐구 활동을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주가 분석 활동을 학생도 있었고요. 뉴스, 텍스트, 빅데이터 활동을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학생도 있었네요. 자, 빅데이터 표본조사 관련하는 활동을 하고 1인 가구에 대해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심화국어 시간에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과를 주제로 심화 탐구했다고 합니다. 자, 학급 주제 탐구 포럼 시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을 발제하기도 했고요. 자율주제 탐구 시간에 빅데이터를 결합한 딥러닝에 대해 탐구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자율교육과정 시간에는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분석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쪽에서는 빅데이터를 많이 요즘에 이슈니까 많이 활용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이 당연히 많았겠죠. 자, 공학 일반을 통해서 사회 문제의 공학적 문제 해결에서 데이터를 주제로 탐구하기도 했고요. 참여하기도 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반,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반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통계분석반 시간에는 R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이걸 활용해서 통계분석 프로젝트를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초를 수강한 다음에 브라이틱스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쪽 분야에서는 여러 대회에 참여하기도 했네요. 수학 창의적 문제 발표대회, 수학 프리젠테이션 대회, 수학 실력 겨루기 대회, 문제 해결 능력 대회, 통계 분석 및 활용 대회, 데이터 활용 대회에 참여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심화 활동으로는 실제 수학 문제 제작 활동을 해서 교사의 위치까지 한번 올라가 봤나 보여요. 교내 학력평가 프로젝트 문제검토위원을 하기도 하고 학력평가 문제를 제작해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수학의 날에 축제에 참여해서 수학 관련 활동을 했는데 그래프 이론과 관련된 좌회전 금지미로나 교육과정 박람회에서 수학 멘토 역할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참 수학, 수리, 또 데이터, 통계 이쪽 분야도 많은 활동을 한 학생들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이런 수리 통계 분야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분야이기도 하면서 이걸 통해서 사회 정책이나 다른 어떤 정책들을 쭉 만들어가는 데에 아주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이 통계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 선거 때 어떤 통계 자료, 지표들이 아주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 또 정치인들이 활동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수리통계 분야는 어떤 사회를 양적으로 해석하는데 중요한 지표를 제공해 줍니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 도전하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